거꾸로 우리 저 공대산처럼 공기 좋은 데 사는데 그 이사 가라 하면은 집 반값 줄게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제가 그 시장님 이사 간다는 데서 한 말 하고 싶어요. 시장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가난한 사람 옆에 가서 자기는 돈이 많아. 예? 나도 앞으로 당신처럼 하루에 1,000원씩 쓰면서 살게.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요? 아니, 돈을 줘야지. 예? 가서 살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지금 SRF가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이 지역이 공여로 나중에 조사 결과 데이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지. 시장님이 그거 가서 왜 삽니까? 그게 무슨 문제 해결, 그거는 뭐 정서적으로 그럼 내가 같이 사니까 안전하다. 저는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님 그냥 집에서 사십시오. 사시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과학자들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시장님 거기 이사 간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둘 다만 좋습니까? 그 동네 공기 나쁜 건 시장님이 다 뭐 혼자서 뭐 하실 것도 아닐 텐데. 솔직히 제가 뭐 시장님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 심지어는 주민이 뭐 이렇게 시장님을 뭐 이거는 뭘 속였다 이래가 뭐 고소를 하겠다 한때 난리를 친 그렇게 이제 이 갈등까지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과학적인 데이터 수치를 내놔야 되고 그 수치를 밝히는 과정의 절차를 완전히 오픈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구를 동원을 해서 그걸 조사해서 괜찮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 그거 뭐 이사 가서 산다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죠. 뭐 완전 코미디지 뭐. 내가 볼 때. 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지방 주민이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지방에서 메모를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공비하고는 상관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 문제는 좀 사실은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 사전에 의사소통이 좀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간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예, 갑자기 뭘 하려니까 해법이 없는 거죠. 이미 시동은 차로 굴러가 버렸고 이제 와서 멈추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충분히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이제 하고 북구 주민들 쓰레기 비용을 남구에서 저거 하니까 북구한테 조금 이제 보상을 좀 더 하라 그런다든지 뭐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죠. 그분들한테 하겠지만 안심 조치와 플러스 반대급부를 줘야 되지. 근데 그게 7천억에서 1조까지 그렇죠. 지금 현재 건설 비용만 근거 있어요? 네? 근거가 그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여기 처음 아니 그러니까 계산에 매몰 비용이 이제 완전히 그거 했을 때에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됩니다. 뭐 계산 방법이 지금 현재 건설하는 비용 있잖아요. 네. 건설하는 비용을 그 민자 그 VPC가 자기가 부담하고 향후 15년간 운영한 거로 발전해가지고 소득으로 커버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먼저 선투자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자기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배상을 해줘야죠. 배상 책임이 반드시 포항시가 책임져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 계약이 그렇잖아요. 저하고 뭔가 계약을 했는데 아니, 나 이렇게 할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하는 제3자가 건데 자기가 하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배상 비용 책임 그러니까 예를 물어줘야 들어서 돼. 설계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대로 그대로 졌다 그러면은 배상 책임이 없죠. 여기가 옛날에 영천 영화 밑에 영화 아니 옆에 있어요. 아, 그건 옆집에 있어요? 네. 비슷한 네. 박PD 오늘도 이거 40분 넘어가겠는데 이야기가
두번 가고 세 번 이야기 지금 애기 다 끊겼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살아나가. 공면서 이거 머리에 꽂고 우리 핀 꽂고 한번 합시다.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리듬이 저 맥이 다 끊겨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가 지금. 그리고 나는 뭔 얘기를 해야지 되지 하고 메모해놨던 걸 잊어버려가지고. 교수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시겠어요? 이쪽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요? 네, 됐습니까? 약간 다른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네. 됐습니까? 네. 예. 주민소환 투표가 의미 한번 크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얘기만 하죠. 그 이야기를 해서 의 얘기하고 가동 중집 예, 얘기하는 예. 거하고 그 다음에 가동 봉합 중집. 갈등 방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네. 예, 그죠? 예, 그거 하고 그러면 주전 가가지고 펀치 이걸 딱 끼워가지고 이루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찍는 거예요? 40분 내에. 예. 그지. 다음에는 그거 하면 되겠다. 이제 발언도 1분당 뭐 3분, 5분에가 넘어가면 땡하고. 원래 그렇게 합니다. 진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제 계획은 만약에 시간 넘어서 한 펀치면 20초로 시간을 드리려고요. 예. 짤막하게. 예. 오늘은 짧게 얘기하자. 뭐 한 30분 만에 끝내. 시간이 넘치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화면 많이 찍으신 것까지 올라가면 되죠.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저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저 지난번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좀 저도 이 감을 잃어버리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그 오천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 소환 투표제를 실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주민 소환 투표제가 뭐 가결, 부결 저기를 떠나서 지방 어떤 그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하는 방법이 어떤 그 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느낍니다.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주민 소환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저희들 그 포항 시민들께서 굉장히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진 하나의 징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주민 소환 당하신 좀 의원님도 약간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은 뭐 결과론적은 잘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래도 민주적 절차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돋보이는 뭐 이 사건 자체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런 거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 왜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느냐 살펴보면 사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제철동 주민들은 처음부터 약간 반대가 있었고 이 오천읍 요 원리 주변 이쪽 분들은 처음에 무관심하다가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죠. 그 결국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 토론하고 있는 것을 이 SRP 시설을 가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지 선정할 단계에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사실 있었어야 됐는 거죠. 그럼 실컷 설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니 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할 때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측을 해서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력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이 지금 5천 전체 분들의 유권자 수가 44,028명이 되고요. 결국은 이 중에 형칙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전체 유권자 수의 21.75%만 그 참가를 해서 개표 요건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결국은 주민 소환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은 났습니다만 굉장히 아픈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부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다른 거보다 물론 아까 그 어떤 테마로 주민들이 주민 소환을 했느냐라는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정치 특히 이제 포항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냥 이제 거수기라 그럴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공식화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야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뭐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성숙된 의식으로 정식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그게 실패했든 성공했든 떠나가지고 그런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상징적으로 포항의 정치사의 큰 어떤 흐름에 선을 끊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를 주민소환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한 번 누군가가 뚜껑 따기 힘들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치나 행정하시는 분도 이제 주민들의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려줬다는 면에서 부천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대상을 주민소환 투표제를 대상으로 뭐 시의원한테 했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39군데 정도에 반대할 때는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무슨 뭐 좀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심각했는데 오천 주민들이 어떤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 그 현행 어떤 제도 하에 주민 소환 투표제로 했다하는 데서는 성숙됐다고 보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소극적으로 안 나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의미에서는 앞으로 포항시나 또 우리나라 또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지방의 이런 혐오 시설이라든지 어떤 공동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시설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 프로세스가 더 투명하고 좀 사전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하나의 그것을 큰 경종을 울렸다고 보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아군 적군 개념으로 공무원이 뭐 적이고 뭐 주민이 뭐 우군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 주는 시사하는 바는 주민들의 의식이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부결되었지만 그것이 끝난 건 아니죠.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고 투표 끝났다 해서 해결된 건 아니잖아, 그죠? 이제 갈등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뭐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하고 죄송합니다. 이 SRF 시설을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저 부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이제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포항시가 막 충분히 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냥 세수도 뭐 팍팍 늘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딴 데다가 뭐 좋은 땅 사가지고 좀 할게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사업자한테도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돈이 많으면 부자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요즘 포항시 인구도 조금씩 줄고 있고 뭐 처간 경기도 계속 안 좋고 있고 뭐 세수도 자꾸 줄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시 재정도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무작정 그 대안 없이 폐쇄다 중단이다 이거는 일단 뭐라 그럴까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실타래가 무진장 꼬였는데 그거를 좀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 변호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폐쇄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어떤 형태로든 내려지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 주민소환 관련해서 시의원 하시는 분들도 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주민소환을 당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했다 해서 이게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질 한다고. 뭐 무식한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달라들면은 그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지식을 그러니까 업자들보다 더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심리 상태까지 고려할 줄 아는 그런 행정과 정치를 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순간 인식을 해야 되고 이 폐쇄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 나주시에서도 지금 뭐 그런 형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에 해당을 하든 포항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실 이게요 5천읍 주민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공기가 떠다니다가 저류층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깔리게 될 때 5천 주민들만의 문제겠습니까? 포항시 시민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흘러 울산이나 경주로 가고 안강으로 가면은 안강 쪽 사람들이 나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이게 VOC, 이 뭐 다이옥신 계열의 이런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건 도저히 인체 유해해서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 폐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폐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이거는 인체에 유해해서 가동시키지 말아야 된다 할 때는 저는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가 이제 심판관이나 판정관은 아니거든요. 뭐 폐쇄된다 안 된다 그거는 떠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폐쇄하면은 그 매몰 비용 소위 말하는 이 매몰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대안이 만만찮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 뭐 계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아니 그 자세한 내용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시겠지만은 매몰 비용이 뭐 7천억이다, 1조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10조, 20조 나와도 우리 몸에 유해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은 그 돈 들여서 폐쇄해야죠. 다만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만은 폐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선결 문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런 비용이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간에 이게 뭐 7천억이다, 1조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 비용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우선 자 폐쇄할 때 그럼 이게 지금 포항 E&E 주식회사라는 데서 향후 한 15년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폐쇄한다 할 때는 이 양반들이 이 회사가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 시설한 것까지 다 물어주고, 예? 그러면 그게 철거 비용,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비용,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향후에 또 비슷한 시설을 다른 데 옮겨서 이전 매입비까지 다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서 계산을 하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야 할 건 뭐냐면은 왜 폐쇄를 하게 되는가 이유에 따라서 폐쇄 비용의 부담에 대한 우리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E&I 주식회사가 포항에 왔어. 우리 이거 안전해.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로서 전기를 생산하고 친환경적이야라고 해서 포항시하고 계약을 해서 오케이 해서 지금까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동해 보니까 이거 완전 엉망이야. 예를 들어서. 예? 다이옥신 엄청 나오고 뭐 VOC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 많이 나온다면은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E&I 주식회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그 자체의 어떤 현재 자산 가치라든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나중에 문제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폐쇄 비용이 몇 천억이 든다고 회사 바로 부도예요. 그리고 돈 건져낼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포항시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이걸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폐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얘기하실 부분이고 얼마의 돈이 들든 그런 관계없이 안 된다라고 결정되는 순간 돈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폐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사 입장은 이제 조사에 의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적 논리로 따지지 말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 해야 되고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폐쇄 비용의 부담도 예를 들어서 좀 더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E&I가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양의 환경 유해 물질이 나오면 그 회사 책임이야. 회사 책임. 예, 물론 포항시와 E&I 사이에 그런 계약을 꼼꼼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내가 이 괜찮은 물건을 생산하면 되는데 물건이 와서 하자가 있어. 그럼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이나 이 공장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은 포항시에서 물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고스란히 자기들 책임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책임질 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예, 그런 지금 이제 거기 계약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예, 그죠? 예. 정확하게 이제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예. 그 부분은 좀 더 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부부장께서 한번 매몰 비용 한번 계산을 해봤죠. 예, 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뭐 결국은 최소 한 7천억, 맥시멈 뭐 그냥 1조 뭐 대충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포항시 인구가 51만 정도 잡으면 계산해 보니까 이제 좋다. 그래도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뭐 사실은 검사해 봤더니 이게 폐쇄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예를 들어서 그 몸의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는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지만 뭐 견딜만 하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가 있는 학교 근처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기분 나쁘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한다. 이래서 했을 때 포항 시민들이 책임지고 이게 폐쇄하자.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면 비용은 어쨌거나 1인당 이제 한 170만에서 196만 원. 1인당.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하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400만 원에서 588만 원, 한 600만 원 돈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반대는 저쪽 남구 특히 저 오천 쪽에서 했는데 멀쩡히 북구 저기 흥에 사시는 변호사님이 가족이 한 600만 원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북구에 있는 사람이 공 변호사가 우리 그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가족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저렇게 막 지르는 거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부담하기 싫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설계하고 이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어떤 환경 기준을 오버하는 결과가 나오는 설계였다면 애초에 그 무슨 ENI요? 그 회사에서 덤벼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앞뒤 다 재보고 그렇게 했을 거고요. 법적인 요건은 충분했겠죠. 충분히 했을 사전에 겁니다. 법이 뭐 포항시 공무원들도 그 정도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조금 이제 제가 퀘스천을 갖는 부분은 굴뚝 높이. 굴뚝 높이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그 항공법 저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그때 66m 이하로 한다고 하는 것과 합의 다 끝났다고 들었단 말이죠. 그럼 66m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굴뚝은 33.5m인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40도 가능했고 50도 가능했었는지 그랬는데 33으로 충분하다고 줄였는지 뭐 그런 부분이 되게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굴뚝 높이 설계에서 뭐 변경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봐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 10년 20년 타는 사람 많은데 폐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기는 괜찮게 굴러간다 하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좀 위험해 가지고 언제든지 사고 낼 것 같다 그러면 폐차시키고 뭐 매연이 많이 나는 버스 있으면 일단은 급한 대로 손님은 날라야 되니까 매연은 싫고 그럼 뒤에 이제 뭘 이렇게 해소하는 필터를 더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연료를 좀 고급으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환경을 개선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짜고짜 그냥 폐쇄, 다짜고짜 뭐 가동 중단 이럴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저거를 조금 더 뭐 아까 VOC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굴뚝 높이를 조금 더 추가로 공사해가지고 높이거나 안 그러면 굴뚝을 뭐 W자 형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좀 길게 해가지고 좀 그 사이사이에 필터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좀 10m로 낮아지더라도 거의 뭐 배기가스가 이제 나쁜 게 다 걸러지도록 뭐 좀 신기술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이 매물 비용보다는 훨씬 더 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지혜롭게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지금은 조금 따져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뭐 폐쇄 요구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좀 그 과정에 안 오도록 시에서 사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과학적인 자료 외에는 저 외국 학자들 인용을 잘 안 하는데 피드 샌드먼이라고 그 위기 컨설턴트가 있어요. 리스크 컨설턴트.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실제로 두렵게 만드는 요소하고 위험하고 사람을 실제로 다치게 하는 죽게 뭐 예를 들면 병들게 하는
이런 위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치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쉽게 하면서 시에서 이러한 환경 기준에 통과되고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는 것부터 공무원이 알고 출발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그 시험 가동을 하고 시험 가동 후에 이 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수용성을 먼저 조사를 하는 이러한 어떤 이 매뉴얼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케이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인데서 뭐를 요구하느냐 보완하느냐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좀 그 난감하죠. 폐사기는 저 너무나 매몰비용 그거 또 그렇더라고 공변호사 말씀 때문에 해롭다 하는 게 분명한데 또 그거를 그냥 마시라 하기에도 또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포항시는 여기에 대한 이제 환경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하에 합의하에 어떤 기준은 실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차후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좀 협의체를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산적 해결 이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마 두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담당자다 했을 때 이 어떤 갈등 해결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생각이에요. 간단합니다. 명확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이 지금 그 폐쇄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런 SRF 형식의 소각장 유사 그 폐기물 처리하는 이게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30여 개가 시도됐습니까? 32개. 32개 중에 지금 30개가 미가동 주민들 반대해서 미가동이고 안 됐죠. 예. 안 되고 지금 가동된 게 포항하고 원주인데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고 예. 나주의 경우에는 이제 협의체를 이래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조사하기로 합의를 받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조사하겠다고. 예. 그러면은 이게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발전소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너무 무리하게 시도했는 사실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은 이거 국회에서도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법 바뀌기 전에 이게 시도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폐쇄가 된다면은 이 한 3분의 1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돼. 예, 저는 그런 생각.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래야지. 예? 2019년 10월 1일자로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에 부담을 시키고 모자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좀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걸 답이 간단하다고 얘기했냐면 전문가 집단에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해서 이것은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는 장기간 프로젝트 간단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나중에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 이건 괜찮아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수용하면서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고 예를 들어 사실 꿀떡을 높인다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 해결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꿀떡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그러면 우리 동네는 꿀떡 높고 이 나라 가서 경주 사람이 마신다? 그 말이 안 되죠. 어차피 공기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시게 되어 있는데 이 꿀떡 높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미봉책의 문제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판정이 되면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오천 주민 여러분들께서 수용을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추가되는 것은 그 악취가 난다.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이 SRF 때문인지 인근 다른 공장 업체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도 밝혀야 돼. 악취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이걸 못 밝힌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자리를 내놔야죠. 예? 정확하게 밝혀서 악취의 원인을 밝히고 환경 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밝혀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괜찮다면은 시민들 수용하고 수용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오천에 사는 분들 좀 그래도 뭔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런 한계선에 뭔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하면은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살아. 예? 서울시 그 종로에다가 예? 그 원자로 한 5개 건설해서 안전한데 뭘 서울이 뭐가 문제 있어? 자기 동네는 안 된다. 지금 솔직히 포항 시민 입장에서도 저는 흥에 살고 있으니까 좀 멀어요. 약간 나무 동네 같은 생각이 들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인체 유해하다 싶으면 폐쇄하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수용하고 살되 거기에 상당한 심리적인 어떤 보상 같은 것을 해주면은 그냥 실질적인 보상,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 실질적인 보상.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 부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시에서 소극적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현실적 대안이 뭐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게 지금 이성이 왜 끊어졌느냐, 그죠? 주민들이 이성이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렸다, 뭐 이렇게 끈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결국은 분노하게 된 거가 결국은 소통,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화라는 엔진이 확 가동된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단계에서라도 이제 사전에 좀 찬물을 붓거나 아니면 이제 좀 소강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가만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 불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저는 아까 매몰 비용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저기 중앙정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라는 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장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가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불확실성이 상당히 그것만 제거가 된다면 그럼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는 일단은 철저한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안전하구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 우리 뭐 난지도 쓰레기장 뭐 그거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유조도 가스가 나오고 막 쓰레기장 주변이 저절로 지가 안 태워도 쓰레기 스스로 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악취가 나고 유해가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SRF 그 앞 뒤에 가도 매립장이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추후 언젠가는 그 매립장 주변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주의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주민들의 이제 어떤 그 안전을 담보해줘야 되거든요.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거기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이제 뭐 현실 대안도 나오고 시의 입장도 나온다. 그래서 제가 다 외워주면 나주가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해놨어요. 합의받는 것이. 제가 잠깐 나주 거를 보면은 이 3개월간 환경 영향 조사 기간 중에 이제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 분야 검증단도 구성을 해서 5인으로 했고, 또 보면은 이 반경 5km 내 측정 지점을 9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측정 횟수를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또 가동 전 1회는 1회 측정 지점은 9개 지점 중에 이 4개 지점은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기로 이 범대위와 범대책위원회 협의를 했고요. 그 조사 항목도 포항시에서 참조하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기 오염 물질 17개 항목, 악취 10개 항목, 그다음에 고형 연료 성분 7개 항목, 거기다가 소음 3개 지점, 꿀뚝 오염 물질 19개 항목, 이거를 SRF 가동 전과 가동 중 각각 1회를 측정해서 대기 오염 물질에 한해서 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 17개 항목에 한해서는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 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빈틈없이 뭐 하여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조상목에 이어서 범대책위원회가 아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돼서 주민 수용성을 이제 보고 아마 이 정도 조사가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괜찮다면은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하기는 또 시비 걸기는 상당히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통과되는 것도 있고 통과되지 않은 것 있으면은 통과 안 되는 거는 이제 거기 부분돼서 시하고 이제 범대책위원회하고 어떻게 뭐 해결받는지 그런 그래서 상당히 아마 나주가 꼼꼼하게 이 자료를 만드는데 아마 이런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통제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조사내도 쉽지 않은데 뭐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데 오늘 SRF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혹시 이제 우리 한펀치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간단히 할 말씀 있으면은 뭐 아쉬움이 두 분 보이길래 공 변호사님 간략하게 부국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보시죠. 저는 제가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일본에 한 파견을 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저를 오히려 이제 조금 비난은 아니고 약간 아주 특이하게 꼬아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예. 한국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예. 그래서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 저한테 한국이 부럽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뭐 하나 할라 그러면 그때 이제 일본은행이었는데 일본은행에서 이제 그 세금을 이제 주민들 세금을 내면은 그거를 이제 가타카나로 써가지고 자기 주소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한문으로 써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히라가나로 써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로마자 표기로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국 같으면은 무조건 한국말로 쓰고 모든 숫자는 숫자로 쓰고 딱 규격화돼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기네들은 국민들이 아무렇게 하면 그 처리하는 거를 다 일본은행이 부담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글자로든 읽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OCR이 됐거든요. 옵티컬 캐릭터 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아무렇게 써서 내면 그거를 기계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읽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누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걸 읽는 부담이 됐는데 한국은 딱 보고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그런 작업을 시작한 지 지금 9년째 돼가지고 2년도 가면은 이제 기계가 도입되는데 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몇 월 며칠부터 전면 실시.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한 5년 빨리 시작을 했는데도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한국은 잠깐 출장 갔던 사람이 보고 괜찮은 제도네 하면은 그 다음 가가지고 바로 전면 실시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작했다가 여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또 다시 또 보완해서 끝이려 그러는데 그것도 논의하는데 자기네 한 10년 걸리는데 한국은 오늘 봤더니 언부터 전면 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부럽다고 뭔가 이렇게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냥 다 된다. 이게 나를 이렇게 꼬집는 건지 뭔지 되게 근데 그걸 듣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번에 SRF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온갖 SRF 하는 사업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거 막 기술 개발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게 앞으로 이제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SRF가 장밋빛 포장을 했죠. 이제 앞으로 이게 블루오션이다 해가지고 온갖 거기 맨파워 투입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을 건데 그렇게 사업이 불과 10년도 아니에요. 몇 년 지나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서 우주순서름 생기고 막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10월 달에 법 탁 바꿔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딱 빠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국가의 어떤 정책의 지속성이라 그럴까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중앙정부가 해도 못 믿는 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의 리스크를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고 지방에서도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죠. 포항에도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승마장 확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그래. 그럼 말 그대로 그냥 화끈하게 그냥 폐쇄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관광부 특구 이러니까 그때 승마장 했었으면 지금 좀 관광객 많이 왔을 텐데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부안해동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좋고 주민들도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게 아니라 뭐 뭔가 좀 잘 차근차근 따져가는 좀 침착한 그런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포항시의 입장에 보면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이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이게 이제 첨단 시설회가 일찍 시작했거든요. 일찍 시작해서 사실 주민들도 별로 모를 때 진행이 됐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앞선 도시들이 다 반대 부딪히니까 이제 주춤하고 다 의회에서도 이 부결을 다시 했겠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32군데 SRF 시설 들었었는데 30개 곳이 미가동 중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그런데 이제 포항하고 원주만 가동 중인데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이 지금 두 도시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좀 다른 데보다 빨리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좋은 거라고 했는데 저 이런 대구도 보면 성서도 그래 됐고 반대됐고 뭐 다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앞서가는 행정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그래서 저도 뭐 공무원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다만 아까도 했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분명히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 정도는 했을지 싶은데 좀 더 스킨십을 강하게 하고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교수님 항상 이렇게 포항시를 약간 두둔해 주시는데요. 그래요. 그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앞서가는 행정, 굉장히 포항시를 두둔해 주시는 좀 표현인데 두드려 예.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졸속 행정입니다. 조성해주니까. 예, 왜냐하면 그 표현의 방식이 차이인데 아까 예. 부국장님 말씀하신 일본 사람의 예는 예. 뭐 화끈하게 하는 건 사실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에도 좀 맞고 화끈하게 빨리빨리 하고 뭐 그거 다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천천히 간 사람이 나중에 먼저 빨리 도달한다. 이런 뭐 격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저는 무조건 일본 편을 들겠어요. 좀 느리지만은 찬찬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먼 미래까지 판단해서 조금 지금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약간 그런 형태의 행정이 사실 그게 탄탄한 행정이지 졸속 행정은 대부분 정치인들의 전시 행정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깨놓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해서 그게 다 잘하는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죠. 경제학에서도 제가 잘 모르지만 제도학파인가 국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에 어떤 정의롭지 못한 것이 그 안에 도덕적 해이, 정의롭지 못한 국가 자체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경제이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 상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에 먼저 안 했어야지.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전마 저거 잘하나 한번 쳐다보고 야, 그럼 뭐 그러면 그 훨씬 이전에 한번 해보든지 이게요 자꾸 우리가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면요 이건 그냥 공무원 자꾸 두둔해 주는 거야. 그 공무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폐기물 발전 이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 뭘 아느냐 그거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목숨과 건강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지. 우리 다 세금 준 거 갖고 월급 그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너무한가? 고변사회에 또 뭐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졸속이 이제 앞서갔다 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이제 연착륙했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까 합니까 포항시 같이 저렇게 선도적으로 좀 해서 근데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국가에서도 좀 드라이브를 하고 뭐 지원하고 하니까 어차피 쓰레기 대란도 오고 처리해야 되니까 좀 앞서가 하자 이런 얘기고. 근데 제가 아까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등한세탁하는 데서는 제가 이제 지지를 제가 하거든요. 교수님 편을 약간 들어드리자면은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잘하자는 거고 그 지금 아까 일본의 경우에도 오사카에 있는 뭐 마이시마라는 그 약간 SRF 유사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는 건축물도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리고 덴마크, 영국, 프랑스 전부 대도시 주변에 발전소가 있고 공해 문제가 특별히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사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이렇게 32개 업체가 스타트했는데 다 지리멸멸 끝나고 2개 또 지금 살아남냐 마냐 문제가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졸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서 하면은 제가 선진국 사례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이고 제가 조사 결과도 제가 자꾸 이거 뭐 이 주식회사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도 제가 봐서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많이 나게 되면은 포항시 잘한 거죠, 사실은. 잘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을 그동안에 이걸 잘 걸르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입장에서 시작이 졸속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졸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시작은 졸속이 아니고 의사결정자를 하면은 예를 들면 좋은 게 있다. 이게 앞으로 해야 된다. 행정 예견해서 이게 도입해야 되겠다면은 의사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머무문한 것보다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졸속하게 이루어졌는 거지. 저는 이제 스타트가 졸속됐다고는 제가 생각을. 뭐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예, 동의. 아니, 좋은 거. 근데 제가 이제 CL 두둔한다니까 이제 뭐 그렇게 봐도 이거 사회자님 되는데. 좀 두둔하셔야죠. 아, 그 별 관계 없어. 근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참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는 이제 김천시 의회에서 한 펀치 마지막에 해야 되죠. 이 크로우 필요합니까 지금? 아 끼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예. 끼고 하셔도 돼요. 와 하나씩 하나 좀 주십시오. 알았어요. 마지막 한 줄. 이 섞어도 괜찮습니다. 써도 됩니까? 아, 우리 뭐 예. 다 예. 다짜고짜 오늘 이제 SRF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국은 범인은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내는 거는 저부터 포항 시민이 쓰레기를 많이 내는 바람에 결국은 이 문제가 난리가 난 거란 면에서 일단 저부터 펀치를 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 한 번 더 내 맘을 알아줘.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생각에 좋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내 맘을 알아줘. 시하고 우리 어촌 주민들 두 분 다한테 앞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이면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입장을 어촌 주민도 내가 이 담당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또 공무원도 내가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하시고 두 분 다 그다음에 또 두 집단한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청득심이죠.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게 된다. 어차피 이거를 꼬인 상태에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는데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좀 역지사지하시고 이청득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이라 대표 이제 우리 시하고 어떤 주민들 다들 마음 좀 여서 한 번 더 내 맘을 알아줘. 이상으로 우리 SRF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괜찮은데요? 계속. 내용도 괜찮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고 뭐. 좀 더 싸워야죠. 앞으로 더 싸워. 저 거기서 또 시패를 해가 어쩐 주민들 전화 오는 거 아닌가? 괜찮아. 김규 니로 와. 어쩐 시 저는 이거 어차피 또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저는 이거 해가지고 그때도 오천에서 뭔가 전화 좀 받았어요. 이거 테마가 아닌데도 뭔가 거기 신경 거슬리는 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데 또 앞으로 똑바로 잘하시오. 아니 그때 뭔 얘기에 저런 얘기가 내가 아니 그런 생각이
봄에서 내가 씨 빼놓고 찍어뿌리가 이제 오전에서 전화 와고 싶다. 야, 김일성이 너돈 먹었나? 내가 씨빼 별로 안 들었는데. 적절히 편집해. 아까 진짜 조속이 간절해서 아참 그 다음 테마에 그 질문에 너무 이렇게 방금 돼 있어. 우리 넘어가면서 하니까. 전국구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 신경 정리를 좀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좀 매일 날리게. 저는 그냥 총선이 있고 그럼 앞으로 그럼 지금 예비 주자가 누가 나오는지도 뭐 이름들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픽스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아니 뭐 우리가 공개를 인물에 안 대해서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정책과 우리가 보는 어떻게 우리가 정치 의식을 좀 가졌나 이런 정도로. 보편적인 자질을 변호사님이 저번에 이제 북구에 내가 나갔다가 총선에 그런다면 나는 무슨 공약을 내겠다. 아니 그러면요 사람들이 내 정치한다고 안 그러죠. 아니요. 자꾸 방송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는 방송 이런 거를 끝으로 내가 나는 내고 완전히 이제 싶다. 은근히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또 뭐 동창 회장까지 하는데서 선거 나오라고 또 콜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 이제 공 변호사님한테 이제 예비 주자들이 다 인사로 와야지. 이제 함부로 이제 저기 그 밑보이면 그냥 표가 그냥 우르르 나갈 거니까. 진짜 좀 어렵긴 하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꼭 봐보면은 지방에서 보편타당하게 그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자기 어떤 걸 갖춰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역할을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저는 그래야 좀 맞습니다. 일반적 공력이 별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가 A 후보는 이렇게 B 후보는 어떻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민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좋도록 그거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때 바빠가 아무도 안 읽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 나온 사람은 자기의 성향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내 제품이 이런 건데 유권자라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살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없죠. 방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예. 광고의 개인에 홍수 대한 속에 그걸 올바른 판단, 특히 18세, 만 18세 유권자가 원래 처음 나오는데 얘들이 그걸 공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리해 줄 필요는 있죠. 예를 들면 뭐 영일만 대교다. 이 후보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걸 정리해 주면은 자기 취향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거라든지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뭐 또 바라는 거 뭐 우리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담았다는 것보다는 정리 좀 해가지고 드리면 서로 의견대가 간추려 봅시다 한번. 제가 대표로 정리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야. 그래도 이것도 하면 또 잘할 거예요 두 분.